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익을 말하다 이 시간에는 캔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실전 매매를 좀 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캔들 편의 네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이 좀 되도록 되겠습니다. 자, 오늘로서 캔들에 대한 어떤 기초이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만 마스터를 하더라도 충분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결론을 짓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워야 할 부분들은 지난번에 장대 양봉, 장대 음봉,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현재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패턴에 대해서 대부분 마스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빠진 부분들이 있죠. 십자 도지형, 그다음에 갭, 이 두 가지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패턴, 캔들 패턴을 정리를 좀 해보면은, 자, 봄형 캔들하고 가을형 캔들의 어떻게 파생된 개념은 장대 음봉, 장대 양봉에서 나와줬다고 했죠. 그래서 장대 양봉의 중심 위쪽에서 걸리는 부분, 그다음에 장대 음봉의 중심 위쪽에서 걸리는 부분, 이 부분들이 모두 현재 봄형 캔들, 가을형 캔들의 파생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장악형 캔들이죠. 장악형 캔들에 대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파생된 개념이 여름형 캔들, 겨울형 캔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봄형 캔들, 가을형 캔들은, 봄형 캔들은 현재 당장은 아니지만 곧 상승한다는 개념이고, 가을형 캔들은 당장은 아니지만 곧 하락한다는 개념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여름형 캔들하고 겨울형 캔들에 대해서 배우는데, 여름형 캔들은 즉시 상승의 또 흐름들이 나타난다. 추세 역전. 그다음에 겨울형 캔들도 즉시 하락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웠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배워야 될 부분들은 십자 도지형, 표준형 캔들입니다. 표준형의 십자 캔들은 원래는 십자 도지형의 캔들이 중요한 것은 윗꼬리, 아랫꼬리가 굉장히 긴, 그리고 이게 1대1의 이제 개념의 어떤 캔들이 일반적입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윗꼬리, 아랫꼬리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십자 도지형의 어떤 오리지널 십자 도지형에서 현재 봄형 캔들, 가을형 캔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여름형 캔들, 겨울형 캔들이 사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십자 도지형을 보이다가 종가에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뀝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죠? 즉시 추세 전환. 그다음에 십자 도지형의 흐름을 보이다가 종가에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즉시 뭡니까? 현재 종가 급락이면 즉시 하락 전환.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만약에 시가가 갭상승이 돼서 십자 도지형이 되면은, 시가가 전일 시가 여기면은 갭상승이 돼서 십자 도지형이 형성이 되면은, 이거는 약간 갭상승이 아닌 경우로 봤을 때는 상승사파 형태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가에서 갭하락이 돼서 십자 도지형이 나타나면은, 이거는 망치형 음봉의 어떤 변형된 패턴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원래 이렇게 나타나야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갭상승이나 갭하락이
됐을 때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좀 해석해야 되겠죠. 결국은 뭐냐? 십자 도정이 모든 캔들로 바뀔 수 있는 어떤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 도정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어떤 정신도 가지고 있고 또 심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충청도 사람은 내심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죠. 약간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의 어떤 포지션을 절대로 어떻게 보면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씩 십자 도정의 캔들이 언제 나타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십자 도정의 캔들은 갭상승은 범용 캔들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일 종가가 이 상태였죠. 갭상승의 음십자 도정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갭상승이 아닌 경우에 실제로 캔들이 만약에 보합에서 출발했으면 이렇게 해서 윗꼬리가 달렸죠. 결국은 이건 뭡니까? 상승사파 형태가 개념이기 때문에 전체의 십자 도정의 중심에서 위치를 좀 하고 있죠. 그러면 상승 음십자를 할지라도 상승의 지속형이다. 이렇게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종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갭상승이 일어났죠. 갭상승의 음십자인데 갭상승이 아닌 경우로 생각해 보시면은 자, 이 부분들도 윗꼬리가 긴 상승사파형 약간 변형된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갭상승에 했을 때 어떤 십자 도정이 나타나는 것은 양십자나 음십자나 모두 범용 캔들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개파락이 됐을 때는 가을령의 변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을령의 변형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고점에서 개파락이 돼서 상승하다 약간 밀려주고 종가 이렇게 끝났죠. 결국은 뭐냐면 개파락이 아닌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은 시가에서 현재 빠졌다가 이렇게 종가로 올라왔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망청 음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청 음봉의 중심 아래쪽에서 멈췄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락시로 옵니다. 당연히 하락으로 귀결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종가 십자 도정을 형성을 하다가 종가의 급변, 종가의 급락을 하거나 종가의 급등을 하는 경우는 곧 방향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종가가 하락을 하는 경우, 자, 여기서 보면은 시가에서 상승해 주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종가에 급락이 나타났죠. 급락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여기서도 뭐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시가에서 십자 도정을 보이다가 종가의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즉시 하락에 대한 신호가 계속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종가 급변은 방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망청 현재 양봉인 경우, 그다음에 역망청 음봉인 경우, 십자 도정의 종가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모두 십자 도정으로 보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4개 캔들은 십자 도정의 약간 변형대에서 나타난 것들이다 이렇게 배우셨고요. 십자 도정 캔들의 표준 매매 공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십자 도정의 거래량이 굉장히 왕성했을 때 그다음에 윗꼬리가 하고 아랫꼬리가 굉장히 컸을 때 이게 FM 모형인데 이게 제대로 나타난 경우가 상당히 드물죠. 드물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현재 이 아랫꼬리만 이렇게 나타난 경우
경우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랫꼬리가 이렇게 길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면은 시가에서 이 대칭만큼 저항이 걸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층 위아래에서만 움직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시가에서 윗꼬리가 달렸다 했을 때는 시가에 대칭 보이지 않지만은 대칭된 선만큼 지선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윗꼬리가 뭐 짧든 적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두 다 변형된 어떤 형태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이런 부분인데 이걸 무시하고 일반적으로 자 몸통이 큰 경우는 위아래 어떤 선 긋고 중심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몸통이 짧은 양십자 도징이 나타나면은 이게 층의 중심이면은 보이지 않는 어디선가는 지선이 있고 보이지 않는 어디선가는 저항선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십자 도징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매수 관점, 그다음에 요거는 매도의 관점을 보셔야 된다. 왜? 십자 도징은 상승과 하락의 균형점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게 표준 매매 공식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자 십자 도징의 캔들은 어디서 나타나냐? 가격의 천장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윗꼬리, 아랫꼬리의 중심을 보이고 했더니 첫날은 위쪽에 있습니다만 그 다음날 중심에서 하락해서 이걸 붕괴를 했죠. 이게 붕괴를 했으면은 여기서 이제 매도가 좀 되는 거죠. 이게 매도가 되는 거고, 실제 이 선을 그어봤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저항선으로 좀 작용이 되죠.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좀 생기기 때문에 장십자 도징을 가지고 층을 구하는 방법이 여기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십자 도징의 캔들은 장십자이든 단십자이든 파동의 마감 자리에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파동의 마감, 즉 꼭지에서 나타난다. 상승을 계속 해주다가 여기서 십자 도징이 나타나면은 힘의 공방이 매수와 매도 공방이 치열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 좀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수렴의 작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분 차트로 보게 되면은 시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격 수렴의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 도징을 보이고 빠지는 경우 많죠. 이 하단선을 깨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또는 전문가가 지선이 얼마입니까? 저항선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상승을 하다가 십자 도징이 형성이 되거나 하락하다가 십자 도징이 형성이 되면은 하락 파동의 마감, 상승 파동의 마감이 의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그다음에 캔들수로 봤을 때 보통 시간상으로 5단위, 10단위 이게 이제 변곡이죠. 그러니까 저점에서 1, 2, 3, 4, 5일째 형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바닥에서 양십자, 고점에서 음십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떤 마감 자리이기 때문에 변곡점이 그날은 아니지만 그 다음날 형성이 될 수 있다. 이게 단기적으로 추세적 방향성이 암시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십자장 캔들은 어디서 또 나타나느냐? 가격의 바닥에서 나타나고 또 가격의 중심에서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1차 하락을 했죠. 하다가 2차 하락을 했습니다. 요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의 하락 파동의 마감이면서 십자도징 하단선, 십자도징 상단선은 어떻게 됐습니까? 박스권 중심의 움직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가격의 바닥에서 또는 바닥의 중심에서 나타나는 흐름의 캔들이 십자도징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점 유념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파동의 마감 자리에서 요거는 나타낸 건데,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계속해서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렇죠? 하락을 했는데 바닥에서 일어나는 이 망청 음봉은 오히려 매수 신호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 다음날 십자 도저히 형성이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망청 음봉에 대한 마감 자리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렇게 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바닥에서 망치형 양봉 또는 망치형 음봉 다음에 십자 도정이 나타났을 때 이것도 파동의 마감 자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격수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보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십자 도정이 가격의 고점에서도 나타나는 것들을 암시를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제 부분들은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 하나의 시간의 파동의 어떤 마감 자리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락 파동의 마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5일 동안 하락했잖아요. 고점에서. 그리고 나서 바로 튀는 것이 아니라 마감 십자 도지형을 보이고 이렇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락 파동의 마감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 사이클 상으로 하루 더 십자 도정이 형성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하락 파동이 마감이 됐고 십자 도정이 형성이 됐는데 2단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거 다음에 또다시 하락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동의 마감 자리에 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생겨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십자도정의 캔들의 어떤 움직임, 상승이 계속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일주일 동안 상승했다가 십자도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2단으로 올라가는 어떤 캔들이 나타나죠. 그런 부분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전고점 돌파에서 숨고르기 국면에서 나타나는데 똑같은 개념으로 일단은 보시면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변곡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죠. 하락 변곡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십자도지형은 다양하게 쓰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부분에서 2단으로 빠졌을 때 보면은 여기는 1차 하락하고 마감, 그렇죠? 십자도정의 하단선을 깼기 때문에 하단선을 깨면 2차가 좀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2차로 마감이 되고 여기서도 십자도정이 또 나왔죠. 그리고 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매수 신호가 된다. 왜 그러냐면은 파동의 마감이자 이 또 가격의 층이기 때문에 층을 하단을 다시 한번 붕괴를 하잖아요. 상단을 돌파를 했으면은 매수가 되는 거고. 그러죠? 2단 하락이 이제 시작이 되는 자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승이 진행이 된 경우 보통 5일마다 십자도정이 나타나고 빠지느냐 위로 올라가냐. 위로 올라가면 다시 이렇게 십자도정이 나타나는 이격 수렴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응용을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배워야 될 부분들은 쌍봉령과 쌍바닥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십자도정이 윗꼬리가 잘 안 나타나는 경우, 그다음에 아랫꼬리가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계속 상승을 하다가 T자형 이렇게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시가에서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죠. 그리고 더 이상 못 올라갔기 때문에 요거는 T자형, 고점의 T자형은 쌍봉령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9,500원에 끝났다. 그러면은 이게 10,000원이다. 이게 10,000원이다 하면은 10,000원까지 가야 되는데 9,500원에서 최대 피크까지 가서 더 이상 못 올라간다. 쌍봉에 끝날 소지가 많다. 좀 생각이 됩니다. 쌍봉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요걸 깨고 한참을 내려가야 되죠. 그러면 쌍봉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때는 손절 라인이 여기가 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냐면은 바닥인 경우 하락을 계속 해주다가 상승하다가 굉장히 크게 밀렸습니다. 아, 또 빠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걸 캔들로 옮기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상승해 주다가 뭐 원 상승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굉장히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것이 나타나면은 쌍바닥으로 보시면 됩니다. 쌍바닥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날 굉장히 큰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박스권 상단 요거를 돌파를 해주면 되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3,100원이라고 봅시다. 저점이. 그러면 원래는 3,000원이 지지선인데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3,100원에서 반등했다가 다시 주저앉더라도 이걸 깨지 못하고 다시 한번 반등을 했다. 뭐 이렇게 됐을 때 가격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3,000원 위쪽에서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지지선이 여가 설정이 돼 있고 3,000원이고 이게 3,10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격과 함께 이걸 캔들을 하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캔들 어떤 부분들의 뭐 실전 부분들이 좀 있어야겠죠.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T자형으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단기 고점형인 경우 고점에서 T자형이 나타났죠. 그래서 상승하고 조정하고 다시 한번 상승해주다가 더 이상 밀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감됐다. 그러니까 고점을 이루는 징후 중에 쌍봉이 상당히 많이 있죠.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이제 T자형이 나타난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루짜리가 이제 T자형 쌍봉이고 여기는 5일을 보더라도 쌍봉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고점에서 일어난 T자형도 변형된 십자 도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바닥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은 변형된 십자 도정이다. 쌍바닥이다. 이렇게 보시고 매매를 좀 하시면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마지막 저점이 다 완성이 되는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상승하다 약간 밀려줬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바로 쌍바닥 이렇게 패턴이 있는데 이것이 캔들로 나타나서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상단이 1,900원, 여기가 1,500원. 이 아래 하단이 1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10,000원과 1,900원, 다시 말해서 10,000원과 11,000원이 되죠. 그 중심에 1,500원에서 계속 바닥을 다지다가 다지는 흐름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승하다가 밀리고 상승하다 밀렸지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십자 도정이 아래에 걸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쌍바닥인 현재 윗골이 보이지 않는 십자 도정, 그다음에 쌍봉인 보이지 않는 그 부분들, 아랫골이 T자형 어떤 보이지 않는 십자 도정,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걸로 좀 해서 십자 도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좀 한다는 것을 배우셨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갭입니다. 갭이라는 것은 보이지가 않죠. 갭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캔들로 옮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갭상승이 일어났을 때는 그 폭을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장대의 양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 다음날 힘이 너무 다 강해서 시가에서 다이렉트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가에 한 번에 나타났죠. 그러니까 갭이라는 파동은 이 장대의 양봉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심이 깨지 않는 한 이거는 상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갭상승이 이렇게 그 다음날 갭상승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힘이 좋으면 바로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더라도 중간이 깨지지 않으면은 이건 갭상승은 장대 양봉의 어떤 속성이 있다 생각하고 매매를 중간이 깨지 않으면은 요거는
상승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개파락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개파락이 이제 크게 이제 됐을 때는 요거는 시가에서 장대 음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파락의 중심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요거는 빠지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갭상승 파동은 장대 양보, 그다음에 개파락 파동은 장대 음봉으로 보고 현재 매매를 하시면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갭이란 것은 또 다른 얘기로 층을 나타냅니다. 층의 상단일 수도 있고, 층의 하단일 수도 있고, 층의 중심일 수도 있는데, 자, 층의 상단이나 하단으로 작용이 됐을 때를 이제 보시면 이런 모습이 되죠. 자, 여기가 됐는데 상승해 주다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조정 받았죠. 다시 상승했을 때는 요걸 갭이 발생이 됐죠. 갭으로 건너뛰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갭이 일어나면은 아하, 이게 층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려오다가 개파락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빠졌죠. 그리고 이게 층이기 때문에 요걸 넘지 못하고 이렇게 좀 했던 것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갭이 발생이 됐으면은 이게 층일 수도 있다. 층 돌파나 층 붕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또 계속해서 나타나면은 자, 갭이 발생이 되는 즉,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 보면은 직전 고점이죠.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갭으로 돌파를 했죠. 갭으로 돌파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갭이 하나의 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층을 어떻게 됐습니까? 갭으로 돌파를 했죠. 그러니까 횡보를 해주다가 갭 상승이 되면은 이제 장대 양모 같은 겁니다. 추세 상승이 나타나는 거고, 횡보를 해주다가 갑자기 개파락이 나타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층의 붕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갭은 하나의 가격의 층을 나타낸다. 방금 이 케이스는 가격의 층 돌파를 의미한 거고요. 그 다음에 층 붕괴, 갭이 층 붕괴로 작용이 되는 경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2단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들어올려야 되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갭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갭은 하나의 층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층이 전체 상승에 대한 절반에서 지지를 보여주고 가져야 되죠. 갭으로 빠졌기 때문에 갭은 바로 이제 가격의 층 붕괴를 의미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갭파동이라는 그 갭상승은 한참 상승해 주다가 갭하락이 되면은 그게 고점이 될 확률이 많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갭이 발생이 되면은 그게 이제 저점으로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은데, 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갭상승이 가격이 바닥인 경우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는 지루하게 하락을 했죠. 여기서도 갭이 나타났고 계속해 나타나고,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다가 갭이 굉장히 크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죠? 갭이 됐고 바닥에서 층을 이루고 다시 한번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갭이 일어났죠. 갭이 좀 일어나는 부분들이 생겨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갭을 보고 이제 그 바닥이 이미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제 장대 음봉의 중심 위쪽에서 십자 도정이 형성이 되고 갭이 일어났죠.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아일랜드 갭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일랜드 갭이란 건 뭐냐면은 이렇게 육지가 있고 이렇게 섬이 있죠. 그런 것처럼 육지하고 섬은 이렇게 바다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일랜드, 섬이다. 섬 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락을 하다가 갭하락이 나타났고 여기서 바닥을 터지다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할 때는 갭상승으로 일어났을 때 이거를 아일랜드 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나타납니다. 그러죠? 그래서 하락하다가 개파락이 나타나서 바닥을 다지다가 바로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간 경우 있고 아니면 바닥을 다지다가 갭으로 다시 한번 떠서 반대로 하락할 때하고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배워야 할 부분들은 제가 보시면은 뭐 요거는 나중에 좀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현재 단기 고점에서 1, 2, 3, 4, 5 이렇게 쭉 빠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뭘 해야 되냐? 마지막 투매는 이렇게 가파르게 일주일 동안 하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5일 변곡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이 하락의 마감자리로서의 이제 십자 도징의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은 조짐이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갭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금 현재 이제 갭이 일어났던 부분이죠. 요거를 가바닥 라인, 그다음에 요거는 진바닥 라인인데 이 가바닥의 층을 깨는 작용으로 좀 하는 것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건데 이게 층이라고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나중에 돌파를 하고 지지를 보였을 때 여기를 지지 보이고 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전저점을 깨는 갭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고점에서 갭하락이 나타났다 했을 때는 요거와 같습니다. 여기도 아일랜드 갭이 나타났네요. 여기가 섬이죠. 공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공간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이 육지고 여기는 섬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상승해 주다가 갭 상승해서 막 움직여 주다가 그렇죠? 그다음 날 개파락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아일랜드 깁이 나타났다. 이제 꼭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으로 개파락이 떨어졌죠. 갭상승으로 올라가다가 갭하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요거는 추세 이탈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의 천장에서 그 다음 날 나타나는 경우 여기서도 마찬가지. 한참 올라가다가 가격의 천장에서 그 다음 날 갭이 떨어졌죠. 이 갭도 마찬가지. 뭐랍니까? 이 갭의 중심을 돌파하지 못했죠. 다시 한번 밀렸죠. 그날 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갭이 발생이 됐는데 이 갭도 어떻게 보면은 가격의 천장에서 나타나는 이 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추세를 판단하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가격의 천장에서 사실은 갭이 나타났죠. 여기서 갭이 나타났고요. 이렇게 올라졌죠. 근데 종가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종가상으로. 갭 하락이 돼서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렇게 끝났죠. 여기가 갭 상승이 나타났고 여기가 갭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갭 하락이 나타난 것은 전체적으로 뭡니까? 여기가 층이 여기 있기 때문에 층이 어떻게 됐습니까? 갭으로 돌파를 했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했습니까? 갭으로 층 아래로 이제 붕괴를 시키는 것들이 나타났다 좀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갭이 나타났다는 것은 고점에서는 가격의 천장으로 보시면은 이제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이 3번 나타나면은 이거는 파동의 완성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속 돌파갭, 연속 하락갭 3개 나타나면은 이거는 파동의 완성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이제 갭이 일어났죠. 갭 상승에서 상한가. 그다음에 갭 상승에서 점상. 그다음에 갭 상승 상한가 근처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번 나타났고 2번 나타났고 3번 나타났죠. 그러니까 완성이다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는 딱 매도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상승해 주다가 갭으로 나타났습니다. 갭이 첫날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날은 갭이 좀 더 커지는 경우. 첫 번째 갭이고 두 번째 갭이 나타나서 급등.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갭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거나 굉장히 상 근처까지 나타나면은 이거는 세 번째 갭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는 매도를 해야 합니다. 갭 상승에서 운봉이 떨어져서 이렇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연속 상승 갭인 경우는 3015원으로 우리가 판단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좀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락 갭인 경우에 3015로 표현하면 연속 3번 갭이 나타나면은 이게 바닥이론 신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하다가 첫 번째 갭이 나타났죠. 하락하다가 다시 두 번째 갭이 제법 큰 갭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락이 이어가다가 세 번째 하락을 했을 때 마지막인 경우가 상당히 많죠. 출렁출렁한 다음에 결국은 반등을 좀 성공하는 케이스인데 일단은 하락갭도 한 번 갭, 두 번 갭, 세 번 갭이 나타나면은 여기가 바닥으로 작용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다 숙지를 하고 십자 도전과 갭을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연속 하락을 했을 때 여기도 갭이 나타났는데 연속 하락이 나타나고 바닥을 다지다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반등을 했을 때 보통 지금까지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21선을 몸통으로 돌파하는 경우도 있고 갭으로 돌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어떤 병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갭이 나타났죠. 아하, 돌파 갭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하고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21선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갭이 나타났죠. 갭으로 떠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돌파 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한참 상승해다가 단기 고점에서 헤매다가 5일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전고점하고 갭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상승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실제 매매를 할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번 갭이 나타나고 두 번, 요거 이제 두 번째죠. 그다음 마지막에는 가장 강한 슈팅. 갭은 안 나타나지만 장대 양봉이 나타나기 때문에 세 번째 끝자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갭이 하나의 층이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갭파동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한다면은 대바닥에서 또는 대천정에서 또는 전고점 돌파해서 아니면 추세 이탈에서는 갭이 나타나기 때문에 갭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매매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다 배웠습니다. 이걸 정리를 좀 해야겠죠. 근데 제가 처음에 했을 때 헤드앤숄더 형태, 헤드앤숄더 형태의 또 흐름을 가지고 이걸 분해를 했습니다. 상승과 조정 이것을 했을 때는 상승 삿방이고 시가에서 빠졌다가 이렇게 올랐을 때는 이 부분을 분해했을 때는 망청 양봉이고 그다음에 고점에서 수렴하는 기간이죠. 수렴 기간이 필요했는데 이때 수렴 기간의 흐름들 십자도지역이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하락과 되돌림은 망치형 음봉이라고 했었고 일시 반동과 크게 무너진 부분들을 역망치형 음봉이라고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장이 한번 상승해서 끝나는 단계까지를 상징적으로 구간을 나타내는 어떤 징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1차 맞입니다. 물론 이걸 돌파해서 2차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이렇게 이제 순환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담고 있고 실제로 이제 쌍바닥을 찍을 때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비슷한 캔들이 나타나면서 가는 경우가 중간중간 이격 조정을 보이면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론적인 차트를 보시면은 요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바닥에서 하락 파동의 마감이 십자 도정이 끼어야 되죠. 출발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 이격 조정,
중간에 이격 조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망치의 양봉이 있고 십자 도정이 있으면은 결국은 뭡니까? 출발부터 해서 꼭지가 되는 확률이 5일 동안 진행이 되면은 꼭지가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일 변곡을 잘 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락 조짐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하락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파동의 마감자리, 그다음에 이격 조정, 그다음에 마지막 2단 하락, 그다음에 하락 파동의 마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순환할 때는 이렇게 딱 2주가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승 5일, 그다음에 조정 5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십자 도정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죠. 바닥인 경우, 중간이 있는 경우, 천장이 있는 경우, 그렇죠? 하락의 중간, 하락이 진행형이다 또는 상승이 진행형이다, 층 돌파인 경우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파동의 마감은 일주일이기 때문에 5일에 십자 도정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매일매일의 캔들 매일매일의 캔들이 정확한 의미의 캔들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형화된 패턴이 나타난 경우는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기준을 잡고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점에서 5일째 십자 도정이 나타나면은 아하 1차 파동의 마감이구나 생각하고 요걸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에 오시면은 여러 가지 실제 현재 장세가 벌어지는 실제 차트를 가지고 현재 매매 어떤 기준 파동 마디 매매 기법을 실시간으로 현재 제시를 하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제가 캔들 가격이 마지막 편을 좀 하기 때문에 쉬었다가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이평선 편으로 찾아뵐 수가 있을 날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동안까지는 아래 노란톡으로 오셔서 많이 좀 이렇게 실제 매매를 한번 경험을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런 이론을 가지고 또 실제 방송에 나와서 특징주 시간에 또 추천주 시간에 했던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이거는 이론 따로 실전 따로인 줄 알았더니 이 전문가는 이론대로 그대로 또 실전에 적용시키네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적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좀 있죠. 신성 델타 테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것의 실전 7월 14일 날 부분들이 형성이 됐던 것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자 이때도 보시면은 되겠지만은 이때도 뭡니까? 이때 갭상승에 이때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조금 찍을 하다가 장대 양봉이 나타났고 갭이 일어났죠. 그리고 5일째 고점을 쳤고 그러고 나서 조정을 보이고 이 고점을 좀 쳤습니다. 십자 도정 마감절이죠. 결국은 이 저점에서 459%의 놀라운 수익률을 보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갭상승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상승 삭발 형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출발이 됐죠. 그런 의미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6월 19일 날 했던 부분이죠. 첫 번째 장대 양봉이 나타났을 때 이때 이야기를 좀 했던 그런 건데 이때도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서 첫 번째 장대 양봉이 나타났을 때 이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일째 십자 도정이 나타나고 그대로 진행이 됐죠. 그다음에 십자 도정이 나타나고 마지막 슈팅 십자 도정 이렇게 나타났다 해서 이렇게 했다가 돌파갭이 나타나서 이렇게 출발했던 경험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때부터 해서 416%의 수익률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동란한테
6월 21일 날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이때 이야기했는데 갭상승이 일어나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날 이때 이야기를 좀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 도정인데 크게 밀리지 않고 하단선 밀리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파동 그리고 이제 십자 도정이 나타나고 다시 마지막 파동 십자 도정 그 다음에 음십자 도정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갭상승의 장대 양봉이 첫 출발인 경우도 이런 것을 암시를 좀 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 많은 실전 파동이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마지막일 것 같은데 포스코 DX라는 차트 7월 11일 날 했던 종목인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장대 양봉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장대 양봉에서 삼각 수렴형 형태에서 첫 장대 양봉 이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올라왔죠. 마치 크게 요동을 치는 십자도정이 나타났는데 십자도제의 하단선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더 큰 슈팅이 나타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기준까지가 이제 221%의 수익률이 났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실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중요한 변곡의 캔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거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보다 더 많은 내용은 아래 노란톡에 오셔서 자세하게 실전 매매의 캔들을 분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캔들편 4부 마무리 여기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